끝없는 대화로 가득 찬 분비는 방에서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모퉁이에 서서 사회적 동료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생각이 잃어버리고 피상을 넘어 존재하는 세상에 흡수됩니다. 왜 높은 지능적인 개인이 종종 사회생활에서 분리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왜 모임보다 고독을 선호하고 유유 이야기에 대한 깊은 묵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더 의미 있는 존재의 열쇠일 수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아르투르 쇼펜하우르의 심오한 지혜를 밝혀내고 왜 지능적인 사람들이 종종 사회생활에서 멀어질 것인지 탐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상호작용의 본질, 고독의 힘, 왜 이 사고방식이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 영원히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실현을 다룰 것입니다. 19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쇼펜하우어는 독특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 깊은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지루함을 피하려는 필사적 시도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에 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에게 사회생활은 종종 환상, 인간 존재의 더 깊은 현실에서 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점은 진정으로 지적인 사람들, 즉 지식, 지혜,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의 사소한 추구에서 분리된 느낌을 느낀다는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왜 사회적 서클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는 지능 자체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능은 EQ 점수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환상을 통해 보고 현 상태의 의문을 제기하고 존재에 깊이 반영하는 능력입니다. 지적인 개인은 지식과 이해를 갈망하며 종종 기존의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깊이 물질 및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독의 개념을 고려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개인적 성장의 필요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은 강력하고 독립적인 마음의 표시라고 주장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산만하지 않고 의미 있는 활동을 생각하고 반영할 자유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 에너지 및 내면의 세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현대의 심리적 연구에 의해 더욱 뒷받침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능적인 개인은 사회적 요구가 낮고 종종 고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사교가 아니라 깊은 생각, 창의적 추구, 지적 탐구에서 성취를 발견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외부 출처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받을 수 있지만 지능적인 마음은 자급자족하며 내부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욱 매혹적인 것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작가 및 과학자들이 종종 후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니콜라 텔라, 이삭 뉴턴 및 쇼펜하우어조차도 고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아이디어는 시끄러운 모임이나 무의미한 대화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깊은 고립으로 그들의 마음은 미지의 영토를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종종 고독에 대한 선호도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외향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성공의 징조로 여겨지며 고독은 종종 외로움이나 오만으로 오인됩니다. 그러나 진실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적인 개인은 사회생활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종종 고독에 대한 선호도를 오해합니다. 우리는 외향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성공의 징조로 여겨지며 고독은 종종 외로움이나 오만으로 오인됩니다. 그러나 진실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적인 개인은 사회생활을 경멸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지적, 정서적 복지를 우선시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시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회적 규범에서 분리된 느낌이 들었다면 왜 무의미한 대화와 얕은 상호작용이 당신을 배제하게 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으며 반사회적이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표면 너머를 보는 사람, 산만에 대한 깊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도덕은 지적 및 개인적 성장에 필수적이지만 완전한 고립은 또한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지능적인 개인이 고독을 선호할 수 있지만 사회를 완전히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대신 핵심은 의무적인 사교에 대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선택하고 관계의 양보다 품질을 추구하고 진정한 성취가 외부 검증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철학에 더 깊이 빠져들고 사회생활, 지능 및 의미 추구의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과도한 사교의 위험은 무엇입니까? 고독은 어떻게 자기 대신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실현은 무엇입니까? 내년에 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가장 눈에 띄는 계시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머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지성이 더 심각할수록 더 큰 사회적 상호작용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왜 이것이 사실입니까? 사회생활이 정확히 지능적인 개인에게 너무 지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 우리는 먼저 지능이 인식, 가치 및 인간 상호작용의 경험을 형성하는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를 탐구해야 합니다. 지능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멀어지게 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화의 비상성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말을 넘어서 본다.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문의되지 않은 규칙, 작은 대화, 공손함 및 종종 깊이가 없는 사회적 계층에 의해 적용됩니다. 지능적인 마음에 이러한 교환은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기보다는 역할을 하는 공연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만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많은 것이 허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과 진실이나 지혜를 찾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거나 자아를 먹이거나 고독을 피하기 위해 종종 다른 사람들과 교류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십, 사소한 엔터테인먼트 및 유유체터가 많은 사회 모임을 지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얕은 추구에 관심이 없는 지능형 개인은 종종 이러한 상호작용이 충족되기보다는 배수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가자 지능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심오한 이유, 즉 깊은 생각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현실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해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최신 트렌드, 스포츠 또는 가십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만 지능적인 마음에는 철학적 탐구, 실존적 딜레마 또는 복잡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종종 내부 세계의 풍요로움에서 방해가 되는 중단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경향은 지적 외로움으로 알려진 현상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지적인 개인은 종종 자신의 생각 수준을 사고 수준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관점에 도전하며 더 큰 이해를 향해 밀어붙이는 대화를 갈망합니다. 지적 외로움으로 알려진 현상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지적인 개인은 종종 자신의 생각 수준을 사고 수준을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관점에 도전하며 더 큰 이해를 향해 밀어붙이는 대화를 갈망합니다. 그러한 상호작용이 드문 경우 그들은 사교가 헛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여 책, 예술 및 묵상을 통해 위대한 사상가의 아이디어에 참여할 수 있는 고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욱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도의 지능적인 사람들은 고도의 사회적 환경에서 더 낮은 수준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능이 높은 개인은 빈번한 사회적 상호작용에 종사할 때 삶에 덜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의 행복은 사회적 유대가 아니라 지적 탐구와 개인적인 성취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능적인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완전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그는 지나치게 방종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고독이 진정한 지혜로 가는 길이 되었지만 때때로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간 본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는 동료를 선택하는 데 매우 선택적이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관계의 양보다 품질을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고독이 그렇게 유익하다면 왜 사회가 사람들을 끊임없는 사회화로 밀어넣는가? 그 대답은 인간 문명 자체의 구조에 있습니다. 세계는 집단 협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사교적인 것이 미덕이며 성공은 네트워킹에 달려 있으며 고독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배웁니다. 사회적 규범은 사람들이 집단의 일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의 승인을 구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나 지적인 개인은 이 컨디셔닝을 통해 본다. 그들은 정상적인 사회적 행동으로 간주되는 많은 것들이 단순히 진정한 필요보다는 사회가 부과하는 기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성취가 외부 검증이 아니라 내부 성장과 자기 발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현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종종 판단, 오해, 심지어 조롱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외로움, 내향적인 사람 또는 반사회적으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철수하지 않고 더 깊은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어떨까요? 고독이 약점의 징후가 아니라 강도의 징후, 고립보다는 독립의 징후라면 어떨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더욱 강력해지는 곳입니다. 그는 고독은 단순한 선호도가 아니라 지혜를 키우고 자아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을 세상의 평범함을 피하고 일상생활의 산만함 위로 마음을 높이고 시대를 초월한 존재의 진실에 관여하는 궁극적인 방법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신이 다른 느낌이 들었다면, 당신이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했거나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당신은 훨씬 더 큰 무언가로 가는 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의미 및 지적 성취의 삶.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고독은 지적 및 개인적 성장에 중요하지만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는 또 다른 문제, 즉 현실 자체와의 분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도한 고립에 대해 경고하면서 지능적인 마음은 고독으로 번성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도 세상과 약혼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까? 개인적 성장이 완료됩니다. 사회로부터의 분리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 자체와의 분리? 쇼펜하우어는 과도한 고립에 대해 경고하면서 지능적인 마음은 고독으로 번성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도 세상과 약혼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능형 개인은 어떻게 완전히 고립되지 않고 비상적이라고 느끼는 세상을 어떻게 탐색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쇼펜하우어가 우리를 떠난 최종적이고 심오한 시련은 무엇입니까?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모두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십시오. 채나우 철학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드러냅니다. 고독은 선물이지만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로 휘두르어야 합니다. 지적인 개인은 종종 사회생활에서 후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상을 통해 보고 비상적인 상호작용의 소원보다 견고한 고독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철수는 현실에서 분리, 정서적 정체, 심지어 인간의 상호작용만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관점의 상실과 같은 자체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딜레마를 나타냅니다. 고도로 지능적인 개인은 어떻게 사회와 완전히 연결되지 않고 내면의 세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대답은 선택적 참여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대중에 몰입하려는 대신 지능적인 개인은 자신의 마음에 도전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고독의 필요를 존중하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키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접근법은
사소한 점에 의해 소비되지 않고 세상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지적인 사람들은 점점 실존적 고립으로 알려진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맺더라도 그들의 생각, 통찰력 및 내부 세계는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거의 접근할 수 없다는 깊은 인식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의미에서 외로움이 아닙니다. 마음이 그 자체의 세계라는 사실은 완전히 공유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실존적 부담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삶의 행복의 순간이 도망치고 고통이 불가피한 투생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의미에 대한 탐구는 사회에서 발견되지 않았지만 지혜, 자아 및 지적 개선을 추구하는 데 있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부조리, 모습 및 불의를 무시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위대한 마음이 창조적 표현에서 위안을 발견한 이유입니다. 철학자, 예술가, 작가 및 과학자들은 독창적인 삶을 살았으며 지적 고립을 더 큰 무언가로 채널로 만들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프리드리히 니체는 유명하게 선언했다. 이 혼란, 이 불안한 진실을 찾는 이 혼란은 종종 사상가를 사회에서 격리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인간의 지식에 대한 가장 깊은 기여로 이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강력한 실현에 도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독은 지혜를 키우지만 지혜는 공유되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조차도 사회생활에 대한 겸멸에도 불구하고 현대 철학을 계속 형성하는 아이디어를 남기고 광범위하게 썼습니다. 그의 말은 자신의 고독을 넘어서서 여러 세대에 걸쳐 마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지능적인 개인은 사회를 완전히 거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의미한 사회적 참여를 추구하는 대신 글쓰기, 가르치기, 참조 또는 혁신을 통해 의미 있게 기여하기 위해 지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깊이에 대한 필요성을 희생하지 않고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얕은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지적 추구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의 용어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질문을 초래합니다. 고독이 너무 비중하고 사회생활이 종종 피상적이라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대답은 산만해 있습니다. 대답은 산만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연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추구합니다. 혼자 있는 것은 자신을 대면하고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검토되지 않은 신념, 그리고 더 깊은 존재의 질문에 직면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고독이 지능적인 마음에 너무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성찰, 성장,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대성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숨겨진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개인조차도 과도한 고립의 함정에 빠지면서 필수보다 우월성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에서 너무 많이 철수하면 오만과 현실과의 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능만으로는 지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고독의 균형과 참여, 행동에 대한 반성 및 경험에 대한 지식 균형을 유지하면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실현은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적인 마음은 고독과 참여 사이에 미세한 선을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적으로 후퇴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서 잃어버릴 위험이 있지만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진정성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고독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면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세상과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삶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성취가 발견되는 곳입니다. 사려 깊은 사료가 아니라 전적으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숙달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력에 따르면 지능형 개인의 길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환상을 초월하고 지성과 성실성을 모두 보존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계시에 도착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 먹는 교훈, 당신이 고독, 사회생활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실현, 그리고 의미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교훈입니다.
다음 섹션에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진실을 밝힐 것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고독, 진행 및 사회생활의 필요성에 관해 우리가 가르친 모든 것에 도전하는 심오하고 최종 실현으로 이끌었습니다. 일단 이해되면 우리의 존재, 관계 및 개인적 성장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통틀어 사회 전체에 걸쳐 사회는 소설이 필수적이라고 믿도록 조건을 두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더 깊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성취는 외부 검증이나 끝없는 사회적 연결을 추구하지 못한다. 대신 그것은 자급자족, 두려움 없이 혼자 서 있는 능력, 자신의 마음의 숙달에서 비롯됩니다.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존재의 가장 높은 형태는 고독과 참여가 반대되는 힘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회와 고립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에도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진정한 진행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존재의 존재는 고독과 참여가 반대하는 힘이 아니라 보완적인 힘입니다. 그것은 사회와 고립을 선택하는 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쪽에도 의존해야 할 필요성을 초월해야 합니다. 진정한 진행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고 자신의 용어로 그것을 참여시키고 결코 기대의 죄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력은 고독이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동반자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심 및 자신의 공허함에 불편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나 지적계에는 외부 산만에 의존하지 않는 풍부한 내면의 세계를 배양하는 방법으로 고독을 성장수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세계에서 완전히 분리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의도적이고 의미가 있으며 자신의 가치와 일치할 때만 인정합니다. 열쇠는 무의미한 사회화를 피하고 대신 우리가 육성하기로 선택한 연결에서 깊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진정한 대화는 무의미한 상호작용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의 진정한 연결은 백피상적 인관계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적인 개인은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간, 에너지 및 관심이 산만함에 낭비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고독의 형태가 아니라 자존심의 한 형태로 고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통찰력에 도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세상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회에 소비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에 도달하는 것, 자신을 잃지 않고 사회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이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사회적 압력을 준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책감 없이 고독을 즐길 수 있다면 어떨까요? 끊임없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하는 대신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여 지혜를 키우고 의미 있는 것을 구축하고 일상 세계의 한계를 넘어 마음을 넓히기 위해 쇼펜하우어의 가장 큰 통찰력은 진행이 단순히 생각하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에서 분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해야 한다는 환상, 외부 검증이 충족에 필요하다는 환상, 고독이 포용보다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환상이라는 환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테이크아웃은 무엇입니까? 지능적인 개인이 사회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이다. 그들은 단순히 자기 발견, 내면의 힘, 지적 독립의 길인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사회적이지 않으며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가장 큰 여행이 바깥쪽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것을 단순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당신에게만 당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이 승인을 구하지 않고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마음의 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일단 당신이 유일한 진정한 성취가 내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계를 통제합니다. 즉,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